자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써보고 싶은 카메라들 다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있거든요. 죽기 전에 셔터를 한 번만 누르고 싶은 카메라들이 있어요.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한 번만 써보고 싶은 카메라 제가 그거를 7대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너무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구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랑 내가 사기에는 다시 팔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뭐 에디션 이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에디션은 찍어보고 싶진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도류 E16. 야 이거 진짜 인생샷 제조기거든요. 자 일단 비주얼부터 살벌하죠.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찍는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마미야 피스톨 제가 리뷰했죠. 이거랑 경쟁 제품이에요. 탄창이 있고 여기다가 필름을 넣는 형식입니다. 이게 정확히 다른 점은 제가 이거 몰랐는데 빵 누르면 총알이 나가면서 사진도 같이 찍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여기 탄창 안에 마그네슘 탄처럼 들어간 게 들어가요. 그게 내장 플래시예요. 방아쇠를 당기고 탕 찍으면 앞에 있는 필름이 한 장 딱 찍히면서 탄창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게 팡 터지면서 플래시가 팡 터트리는 형태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54년 도류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총알처럼 생겼는데 총알이 아니더라고. 이거 몰랐어. 총알이 아니야. 진짜 딱 한 번만 써보고 싶은 카메라. 진짜 너무 인생샷 제조기라서 너무 써보고 싶은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왜 만들어졌냐면 1952년에 도쿄에서 그 시위대랑 경찰관 간에 트러블이 있었대. 엄청 크게. 그래서 경찰 측에서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권총 모양의 카메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미야 피스톨 때도 리뷰를 했지만 이거를 딱 들고 상대방한테 겨누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요. 겨누고 있다고? 라는 그 압도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카메라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도류2 16이잖아요. 뭐예요? 도류1을 개발했는데 이게 전용 필름이 들어가고 내구성 문제로 지금 2를 만들었는데 이게 16mm 필름을 사용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마미야 피스톨을 경찰이 채택했습니다. 왜냐면 이 마미야 피스톨은 135 필름을 써요. 그래서 하프 프레임이거든요. 너무 총처럼 안 생겼잖아. 총이 총처럼 생겼지만 얘보다는 총처럼 안 생겼잖아. 이거 너무 총이잖아. 이거는 글록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마미야 피스톨을 이미 경찰이 채택을 해버려가지고 일단 만들었으니까 민간 시장에 팔아볼까 해서 바로 망했습니다. 여기 보면 홀드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렌즈 교환식입니다. 이제 카메라 보고 이거 좀 살만한데 포인트가 이제 렌즈 교환이 되는 시네마용종 C 마운트입니다. 시네마 C 마운트. 그래서 니콘 렌즈, 뭐 달마이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총알처럼 생긴 이 빵 해서 팡 치키 빵 치키 빵 하는 플래시가 빵 나가면서 렌즈 교환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보고 싶다 진짜 라고 생각하는 카메라입니다. 야 이거 진짜 써보고 싶지 않니? 내가 페이지 1도 한 번만 써보고 싶어서 샀거든? 근데 이거는 재미없어. 그냥 센스만 큰 거야. 그냥 무겁기만 하지. 그냥 이건 나 페이지 1이 딱 꺼드랑용이거든요. 솔직히 페이지 1 저 필요 없어요. 제가 상업 사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써보고 싶은 카메라가 뭔 소리인지 이해했죠? 이게 얼마냐? 14,400유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살만합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어. 왜냐면 라이카도 요즘 블랙페인트 렌즈랑 블랙페인트 바디 사면 3,000만원은 그냥 가거든요. 라이카 M11에 렌즈 사면 3,000만원이야. 그거 살 바엔 도류 E16을 사면 너무 재밌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여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매년 2번 열리는 그 유즈드 카메라 그 도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맨날 팔아요. 그래서 실물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꺼내서 만져나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살만한 가격인 것 같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차일드 K17입니다. 이 페어차일드 K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 시리즈예요. 시리즈. 세계 2차를 전에 사용하던 항공용 카메라입니다. 그냥 하셀블라드처럼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셀블라드 뭐로 생겼고 뭐 그립 있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디지털이고요. 이거 비주얼 보면 개웃김. 이거지. 카메라가 이 정도는 돼야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거 한 번만 찍어보고 싶지 않니? 필름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쓰던 거예요. 페어차일드가 이제 영국 건지 미국 건지 뭐 하여튼 그쪽인데 영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그냥 항공용으로 정찰하는 카메라에 비행기는 다 들어있던 카메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뭘 찍냐면 이런 걸 찍은 거예요. 왜냐면 9 필름입니다. 왜냐면 엄청 위에서 몇 킬로 위에서 땅바닥에 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35mm 필름 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다 찍을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9 곱하기 9 이만한 필름이죠. 실제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9인치 곱하기 9인치면 그걸로 필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왜 백이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게 롤 필름이에요. 롤 필름. 이렇게 뻥 찍고 돌려가지고 뻥 찍고 돌려서 뻥 찍을 수 있는 필름백 교환식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게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도 있습니다. K20 같은 경우에는 쓸만합니다. 왜냐면 4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그냥 사이즈가 이만할 거거든요. 저거는 이 대형 카메라잖아요.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형 카메라.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렌즈가 유명합니다. 에어로 액타 175mm f2.5 그게 유명해서 렌즈 쓰려고 렌즈만 딱 떼가지고 그냥 대형 카메라에 넣는 형식으로 요즘 아직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세요. 구매할 만해. 이게 120만 원이잖아요. 물론 필름백은 따로예요. 근데 어떻게 4 곱하기 5 필름 그 홀더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하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번째가 좀 충격적인데요. 내가 두 개 중에 뭘 가져올까 하다가 고민해서 중형 필름 버전이 있고 소형 필름 버전인데 소형 필름 버전 가져왔습니다. 코니카 타입 89입니다. 아, 자동 소총 아님? 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카메라입니다. 총알 안 나가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사용됐던 연사가 가능한 하프 카메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중 전투기 표적 촬영하고 명중률을 기록하던 용도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총알을 쏠 수가 없잖아. 왜냐면 같은 아군끼리 연습을 하면 내가 총알을 명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총 대신 이걸 넣어서 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현상해가지고 명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무려 10연사가 가능한 지금도 나오는 필름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145 필름 규격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펜탁스 17이랑 이론상 같습니다. 하프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쌉니다. 2,000달러예요. 통과는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건 좀 살만하지 않나.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총은 없어요. 티카 포켓 와치 카메라입니다. 누가 봐도 카메라처럼 안 생겼고 회중시계인 척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14년 제작했습니다. 이게 스웨덴 엔지니어가 설계를 했고 영국에서 만들어가지고 17.5mm 특수 롤필름을 사용했던 카메라고요. 이건 리뷰가 있더라고. 일단 렌즈가 위에 달려있고 이게 웨이스트 파인더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여기 딱 보입니다. 귀엽죠? 이건 살만합니다. 싸요.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120년 된 카메라라서 정상 작동을 할지 필름은 어떻게 구할지를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실제로 간첩용일 것 같아요. 스파이 카메라 쪽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써보고 싶잖아요. 이건 진짜 실사용이 가능할 레벨의 카메라라서 그냥 필름이야 뭐 만들면 되고 잘라서 넣으면 되고 하여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싸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자, 이 1900년대에 참 재밌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어요. 라흐만 벤 아키바 워킹 스틱 카메라. 자, 지팡이 모양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가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렌즈캡이 다 닫혀있는 거거든요. 1902년부터 1904년에 만들어진 카메라고요. 이 13 곱하기 25 규격의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카메라고요. 이 밑에 있는 나사업 구경이 있죠. 여기에 나무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찍고 싶을 때 이렇게 탁 찍을 수 있어요. 쩔죠? 아, 이게 안쪽이 더 신기해요. 자, 내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름 넣어가지고 렌즈캡 열어가지고 이렇게 탁. 아, 저 때는 평범한 카메라 만드는 법에 걸렸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카메라가 필요했나봐요. 아,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냥 3D 프린터로 이 아이디어는 이제 알았으니까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근데 이거 비쌉니다. 2,470만 원이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거라서 아마 골동품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솔직히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싫은 카메라 근데 찍어보고 싶은 카메라, 예거 루쿨루트 컴파스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시계에서 맞고요. 그 예거 루쿨루트에 듀오 페이스 나오는 그 시계 있잖아요. 뭐 울신문도 있고 뭐 롤라이란다 롤렉스보다 비싼 그 시계 만드는 회사 맞고 그 회사에서 카메라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생산됐고 총 4,000대를 만들었고 RF를 넣어서 이거 완전 기계식으로 완성도가 엄청 높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스터스피드, 조리개, 수평계, 파노라마 기능 다 들어있고 노출계도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녹색이 들어있죠. 안에 내장으로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뭐 옐로우 필터, 그린 필터 해가지고 필터가 들어있고요. 여기 이거 보면 이게 노출계라고 하던데, 브라이트니스 미터 해가지고 여기 봐가지고 지금 어느 노출을 맞추면 되는가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슈터 스피드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조르기 할 수 있고, 뭐 클로즈, 오픈. 재밌는 게 뭐냐면 대형 카메라처럼 뒤를 보고 찍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필름을 이렇게 한 장씩 잘라가지고 넣는 형식이에요. 롤 형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135 규격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디자인은 고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팝니다. 장식 카메라에서 1,300만 원에 팔고 있고요. 생각보다 싼 것 같아. 왜 예거 루쿨루트 시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예거 루쿨루트가 만들었던 100년 전 카메라가 1,300만 원? 아, 생각보다 싼데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죽기 전에 써보고 싶은 카메라 리스트 중에 유일한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라이카 S1인데요. 아, 이거 볼 때마다 웃기죠. 제가 라이카 S2P도 최근에 썼었는데 S2가 있으면 S1이 있는 거겠죠? 자, S1 이거 디자인 딱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링피트고요. 딱 봐도 이거 들고 찍을 수 있게 생겼는데, 자, 이게 뭐냐면 중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라이카 최초의 중형 센서가 들어있는 카메라고요. 1996년에 만들었고 M 마운트도 들어있고, 뭐 R 마운트, 뭐 다른 뭐 이상한 마운트 다 바꿀 수 있는 거고, 36/36 센서예요. 이게 중형 센서입니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1996년 2600만 화소면 엄청 고화소입니다. 이때 센서들이 한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런 시절에 2600만 화소로 나왔던 카메라라서 진짜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만 사진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 찍는데 185초가 걸리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보다 스캐너에 가까운 친구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였냐면 중요한 예술품 있잖아요. 예술품, 뭐 피카소 그림 예술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스캔하려고 만든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거치해 넣고 컴퓨터랑 연결한 다음에 정물 찍는 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라이카 중형 디지털 중에 유일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9,000유로잖아요? 1,8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7가지 죽기 전에 써보고 싶은 카메라였습니다. 이 중에 제일 써보고 싶은 건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이건 살만해요. 이게 다 내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